이 모건 스탠리가 고객들에게 보낸 그 투자 보고서를 보면 2021년에는 어떤 변화와 또 기회가 있을 것이냐, 다이나믹 코리아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2021년에도 롱앵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근에 제 채널에서도 어떤 투자 전략과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포트폴리오 전략 좀 잘 짜가지고 수익 맛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 맨날 그런데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고, 사실 이것들이야 워낙 매일매일 전략 짜주는 그런 주식 방송이나 또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2021년에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자사 고객들한테 보낸 그 투자 보고서를 한번 그 내용 정리해보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전략을 한번 재가공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1년의 주요 전략이자 테마를 5개의 D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D는 디지타이제이션 2.0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디지털 2.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주들이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는 건 뭐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사실 이 산업들은 이게 코로나19 전에도 각광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면서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진 거고,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021년에는 뭐 5G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뭐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 뭐 이런 분야는 꾸준한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비대면 관련 산업이나 뭐 재택근무, 아니면 로봇화, 그러니까 뭐 공장 자동화랄지 이런 기타 로봇을 이용한 산업군은 향후 20%대 성장을 거듭할 것이다, 매년 라고 모건 스탠리는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D는 디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탈세계화 정도로 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의 시대가 왔죠.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어떤 무역 교류도 이전보다는 늘어날 테고, 또 요즘에 보면 RCEP이랄지 CPTPP 같은 어떤 무역 협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각국은요, 그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장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 역시 뭐 성격이나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거지, 이 중국에 대한 제재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탈세계화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도 전망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D는 데모그래픽스입니다. 인구 통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구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가 노동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특히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이들이 가장 많은 소비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세대를 공략하는 산업군, 그리고 어떤 소비재 중심의 산업군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D는 뎁트 모너타이제이션, 그러니까 부채 화폐화 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유럽, 거의 모든 세계 국가들이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매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이어왔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또 통화 정책이 실물 경기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나온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경기 회복이 돼서 좋고, 그리고 또 이런 정부 지원금들이 실물 경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융자산을 늘리는 데에도 활용이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D입니다. 달러 디베이스먼트인데요. 쉽게 말해서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저 역시 여러 영상을 통해서 달러의 약세기조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여기에 따른 영향들도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달러 약세기조는 계속되고 있죠. 물론 올해도 크게 흐름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달러 약세 기조를 이용한 투자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에 녹여낼 것이냐. 앞선 내용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을 때 미국 주식하고 비미국 주식 중에서 탄력도나 수익률 측면에서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 지금으로서 중국이나 신흥국의 주식이 더 매력적이고 탄력적일 것이다 라는 게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경제 회복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경기 반등의 정도를 봤을 때 신흥국의 탄력도가 사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특히 이런 회복 국면에서는 신흥국의 이런 탄력도가 더 눈에 띄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지난해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경신했었는데 지난해 우리 증시만 해도 보세요. 좋은 의미에서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였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2021년에도 이런 신흥 시장이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뜩이나 지금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지난해 말부터 그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괜히 나온 소리가 그래서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가치주냐, 성장주냐. 저도 방송에서 질문하고 싶지 않은데도 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냐, 이거는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렇고요. 저의 의견도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소형주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그래도 대장주가 간다라면서 대장주를 사는 게 맞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정작 약간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면 요즘에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수세는 어떤 반도체 부품 장비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전기차 부품주, 이렇게 납수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에 대한 매수도 물론 중요하고 이게 기반으로 돼야겠지만 어떤 탄력도 측면에서는 부품, 소재, 장비주들이 더 탄력적으로 가게 된다면 갈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과 함께 2021년 투자 전략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아마 좀 유망한 섹터 중에서 덜 오른 중소형주를 찾는다면 올해 신규 전략으로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건 의견이 좀 분분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난 1년 동안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경계가 좀 모호해졌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IT 플랫폼 기업들을 성장주로만 볼 것이냐,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게,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똑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근데 다만 어떤 성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주가가 탄력적일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산업군을 필두로 한 소위 경기 민감주들이 더 잘 갈 것이냐, 이건 어느 정도 추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이걸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성장주만 갖고 있어라, 경기 민감주만 갖고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적절히 비중 조절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과연 탄력도나 주가 상승률이 올해도 지난해처럼 똑같이 나올 것이냐, 이건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IT 플랫폼 기업들 아니면 성장주들 실적 개선되고 나중에 미래 대세가 될 거라는 건 자명한데 지난해 같은 주가 탄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건 좀 갸우뚱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경기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거든요. 때문에 금융이나 건설업종의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포트 비중도 좀 그런 쪽으로 비중을 높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최근에 김민수 대표님과 찍은 그 영상 통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종목까지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 영상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건 스탠리의 그 2021년 투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투자 어떤 증시 흐름과 전략들 그리고 변화들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큰 틀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올해도 성공 투자하시길 그리고 수익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